감추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형부 이 느낌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녀의 떨리는 속삭임이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목덜미에 스치는 그녀의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을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이 몸을 만져선 안 되고 이 신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을, 진심 어린 손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 제 아래에 있는 여자는 제 처제입니다. 아내의 여동생이자 이혼 후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함께 지내온 사람입니다. 잘못된 관계임을 압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중년 남자와 그를 다시 숨쉬게 만든 단 한 사람 사이에 금기된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틈새에 숨겨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혹시 당신도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사랑이 그리운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을 위한 것일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당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진석입니다. 올해 54살이고 광주에 있는 한 의료센터에서 행정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미정은 51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25년이 넘었지만 자식은 없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따뜻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고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내의 여동생 은채가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 무책임한 태도에 결국 그녀는 모든 걸 포기했고 재판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미정이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가족이니까 별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자기 방에만 있던 은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요리를 도맡아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히 정리하는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길이 제게 오래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은 교회 활동과 여성 모임 저와 미정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따로 잠을 자고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며 그녀가 폐경을 겪은 이후로는 서로 가까워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스치는 손길마저 어색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온기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계 소리만 듣고 있을 때면 오래전 죽어버린 감정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서 묻히지 못한 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호르몬, 삶의 무게, 모든 것이 사람을 다치게 만들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제 영혼이 하루하루 조금씩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잠든 미정의 손을 살짝 잡아보았습니다. 차가운 손, 반응 없이 익숙한 듯 천천히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절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사람 맞나? 그 무렵부터 은채가 자주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말이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이 조금 더 길게 머무르고 웃을 때 팔을 살짝 만지는 손끝, 그리고 가끔 차를 따르다 살짝 내려간 잠옷의 네크라인.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이도 있어 헛된 상상을 할 만큼 철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굶주린 남자는 때때로 맑은 하늘에도 비를 그려넣게 되지요. 어느 날 밤 미정은 친구 집에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순례를 간다고 했지요. 집에는 저와 은채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실주를 따르고 오래된 재즈 음악을 틀더니 베란다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마시자고 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흘러내리는 빗방울, 그녀의 뺨에 비친 노란 불빛.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녀를 너무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저를 한 남자로 바라보았다는 사실. 남편도 아니고 형구도 아니고 단지 온기와 눈길 하나로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남자. 그런 남자로요. 은채는 작고 아담한 체구에 살짝 도톰한 곡선을 지닌 여자입니다.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항상 은은한 자스민 향이 그런데 은채는 일부러 저를 유혹하려는 게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그 무심함이 저를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집안에 길을 잃고 들어온 봄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다가 그녀의 조용한 웃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혹도 회피도 아닌 어쩌면 모든 걸 이해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집에 조금 더 일찍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출도 줄이고 자연스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사과를 썰고 있는데 은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한 조각만 주실래요? 길가에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움찔했습니다. 제 손이 살짝 떨렸고 사과 한 조각이 칼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은채는 작게 웃으며 그것을 집어 조용히 씹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씹는 모습을 보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선을 넘은 듯한 죄책감과 동시에 가슴 한켠이 조용히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정 옆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결과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도 제 안에는 조용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둥이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비워둔 공간은 아주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 잠시 머물렀던 환상일 뿐일까요? 하지만 만약 그게 환상이라면 왜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은채를 자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앉은 자세, 눈빛, 피곤할 때마다 내쉬는 가벼운 숨소리까지도요. 그녀는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유혹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고 무심하다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저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듯 하다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고개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저는 죄의식에 휘감기면서도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은채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익숙한 향기가 퍼졌고 저는 어느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감정은 손끝조차 닿지 않아도 이미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짧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다가와 차를 건네줄 때 깊게 파인 옷기 사이로 살결의 향기가 여름 초입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숨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열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위험하고도 달콤한 문. 그녀는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오히려 내 반응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 다 무언가를 알고 있으나 아직 말할 용기가 없는 것처럼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고 심장은 젊은 시절 골목에서 연인을 몰래 만나던 때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이렇게 가슴이 뛰는 감정을 잊은 지. 인생의 반을 넘어선 중년 남성에게 감정이란 어느새 잠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선 하나, 은은한 향기 하나, 그 순간 하나로도 묻어뒀던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의 장면이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처럼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눈길이 그리웠던 걸까요? 내 안의 공허를 조용히 쓰다듬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란 프라이 접시를 내려놓을 때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러나 충분히 나를 놀라게 할 만큼.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그 순간 나는 익숙했던 세상에서 아주 멀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제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저를 그녀에게 이끌듯이 말입니다. 얇은 실크 너머로 닿은 그녀의 피부는 한여름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옳고 그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을 깨운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사실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작은 손으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과거로부터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다림을 받았던, 의미 있는 존재였던 그 시절의 저를 기억하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가볍게, 바람처럼 닿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두 개의 외로웠던 영혼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 위로받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비난도 조건도 없이 단 하나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와 심장 소리, 숨결 속에서 형부도 처제도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었던 두 사람이 이름 없는 감정으로 서로를 꼬매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형부, 이 느낌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녀의 떨리는 속삭임이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목덜미에 스치는 그녀의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을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이 몸을 만져선 안 되고 이 신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을, 진심 어린 손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 제 아래에 있는 여자는 제 처제입니다. 아내의 여동생이자 이혼 후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함께 지내온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TV를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리를 키워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욕망조차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를 받아들이는 그 시선이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육체적인 끌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제 아래에서 천천히 휘어지고 눈꺼풀이 떨리며 입술이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은채는 아마도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순간은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 단순한 감정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것. 내일 아침 그녀는 저를 피할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열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정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아무도 내 마음을 건드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번의 밤, 미정이 집을 비운 틈마다 저와 은채는 서로를 갈망하며 다시금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끝의 스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서로 부서진 조각처럼 집안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침묵과 습관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은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손끝, 그 숨결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남자였습니다. 지친 남편도 무뚝뚝한 아버지도 아닌 살아 숨쉬는 한 사람. 어느 날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비난할까요? 아니면 때때로 사람은 단지 한 번의 포옹이 절실할 뿐이라는 걸 이해해 줄까요? 은채는 속삭였습니다. 잘못인 건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또 혼자 외로운 방에서 눈을 뜨기 싫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기를 넘어서면 손끝 하나에도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은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결코 들뜨거나 노골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분명한 유혹이었습니다. 언제 다가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그녀의 태도는 제 마음속 경계를 하나씩 허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이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무심한 일상에서, 나 자신조차 잊고 살아온 삶에서 도망치는 도피처 같았습니다. 주로 미정이 야간 근무를 나간 밤, 우리는 서로를 찾아갔습니다. 고요한 집안, 희미한 불빛 아래, 이불 사이로 스치는 숨결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무섭게 뛰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간절하게. 어느 날은 미정의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떨어졌고 은채는 방으로 달려갔으며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따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단 몇 분의 일이었지만 가슴이 미칠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긴장감은 다음 순간들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벽 위에 외주를 타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가정, 다른 한쪽은 나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은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품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의무적인 남편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은 문 하나 여는 소리만으로도 당신의 모든 세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원래 그녀는 새벽까지 야간 근무였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 일정 변경과 폭우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은채의 방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일을 벌이고 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고 얇은 잠옷 사이로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숨결은 이미 경계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정의 남편으로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제의 품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
이중적인 삶이 저를 조여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연극 같았습니다.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미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일상적인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너무 익숙해진 오래된 가구처럼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요즘 괜찮아? 라고 물어봐 줬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은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때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라고 말하듯이요. 하지만 갈수록 마음속 구멍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곤히 잠든 미정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제 안의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은채와 함께하지 않는 밤이면 수십 번씩 뒤척였습니다. 두 가지 삶의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침묵하는 남편과 말없는 연인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모든 게 드러났을 때 과연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오래도록 억눌렸던 욕망에 휘말린 것뿐일까? 이 질문은 불면의 밤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양심의 울림처럼 또렷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답을 찾지 못한 채 숨을 쉬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은 벽에 저의 그림자를 길고 외롭게 드리웠습니다. 은채와 함께 있을 때 단지 욕망만을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고 저라는 존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제게 이혼할 건가요? 라고 묻지도 않았고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안고 난 후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대충 짐작은 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슬픔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늘로 오래된 상처를 찌른 듯 작지만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은채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녀를 선택한 거네요? 그녀의 말은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려놓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웃음도 있었고 야식도 있었고 함께한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빛바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그림자처럼 살다 보니 그녀와 함께 있을 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손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평생 침묵 속에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미정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 오래전에 끝났어요. 난
이 결혼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3개월 후 이혼했습니다. 다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혼자 제주도로 여행도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별은 소리치며 끝나는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한숨을 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혼은 오래된 친구끼리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사이가 된 두 사람 말입니다. 미정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선반 위에는 낡은 웨딩 사진 몇 장과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솔직할 자격이 있어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다른 방식으로 아파왔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조용히 놓아주는 사랑을 해줬다는 사실에. 미정은 서울로 이사했고 결혼 후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첫 유화 작품들, 제주 바닷가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진, 그리고 화장기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어깨를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아주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숙한 그녀의 향기, 허리를 감싼 팔의 온기, 모든 것이 저를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눌러왔던 피로와 외로움이 마침내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숨기려는 눈빛이 아니라 상처받더라도 곁에 머무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 집에는 아직 페인트 냄새와 박스 종이의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가 있는 그 공간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조용히 숨쉬는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미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방에서 제 곁에 앉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이번엔 두 발로 함께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구속도 명확한 관계도 없이요. 우리는 이것을 치유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상처받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반려자도 아니며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매 순간이 회복의 기회이고 함께 숨쉬는 시간이며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끈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깼는데 은채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눈가에 반짝였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게 오래가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너무 좋아서 믿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팔은 아주 단단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잃게 될까 봐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감춰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시장에 가고 작은 소파에 기대 영화를 봅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